원래 체중보다도 더 뚱뚱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살이 찌게 되면 엉덩이나 허벅지와 같은 하체 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요. 이 복부 중심의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본인의 체형별로 다이어트의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하는데요. 체형에 대한 고민을 한번 들어보면 의외로 팔뚝살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상체에 있는 팔뚝살 같은 경우는요, 활동량이 좀 적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삼두근이잖아요. 실제로 삼두근도 단련하기가 쉽지 않은 근육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상체 같은 경우는 목선부터 쭉 이어져 있죠. 어깨와 같이 이어져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세가 굉장히 비뚤어지기 쉬운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고질적인 거북목, 일자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는 라운드 숄더. 이렇게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팔 쪽으로 가는 림프의 순환이나 체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지방이 빠지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지방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는 셀룰라이트가 생기기도 굉장히 쉬운 부위가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팔뚝의 인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벽에다가 등을 대고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뒤쪽으로 붙이려는 노력,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려는 노력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자세 교정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컴퓨터 작업 같은 거, 책상에서 업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다고 하면 50분 정도 하시면 10분 정도는 휴식하면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뒤에 있는 삼두를 단련시키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팔뚝의 두께가 두꺼워서 고민하시는 것보단 들었을 때 덜렁하고 내려오는 탄력이 없게 처진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량을 좀 단단하고 근육의 질을 좋게 유지를 시켜주면 탄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고 했던 운동 같은 것들이 삼두를 좀 늘리고 삼두를 강화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는 체형은 바로 아랫배 그리고 옆구리, 이 복부 중심의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율상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원인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불안이 생긴다거나 우울감이 생기게 되면 내 몸에서는 자연스레 당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탄수화물, 특히나 당질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면 얘네들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내장지방,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은 복부지방만 쌓이는 게 아니고 피하지방까지 같이 쌓이면서 러브핸들이라고 하죠. 옆구리나 뒷구리 쪽, 위아래까지 전반적으로 부푼 형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복부 비만이 심하신 분들은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돌이켜보고 탄수화물의 양만 줄여도 훨씬 더 그 둘레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늘 먹게 되면 내 몸은 내 주인이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넣어주고 있구나, 굳이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 내 몸은 그냥 비상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저장하려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규칙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죠. 복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일단은 내장 지방이 워낙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용이해서 내장 지방을 먼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시게 되면 복부에 있는 지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랫배가 좀 나와 있다거나 뒷구리 쪽 같이 피하 지방 쪽까지도 같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지 잉여 에너지들이 쌓이지 않도록 내 몸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체형 고민은 하체 비만형이에요. 이건 보통 20, 30대 좀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체형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에요. 태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태아로 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주로는 하체 쪽으로 많이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말고도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도 하체가 좀 더 풍만한 체형이 될 수 있거든요.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은 사실 잘 때 말고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앉아서 생활을 해요.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앉아서 먹게 되는데
대부분은 짝다리를 짚고 있다거나 골반이 좀 이렇게 비틀어진 자세, 다리를 꼰다거나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서 역시 양쪽으로 고르게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부종이 생기기도 쉽고 셀룰라이트도 생기기가 쉽겠죠.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저녁에는 심해지는 거니까 내 살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성화되면 하체의 두께 자체를 늘릴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부종 단계일 때 잘 관리해서 이 부종을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염식으로 드시는 게 전반적인 몸의 붓기를 빼고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짜게 드셔서 생기는 부종이라거나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부종은 보통 하체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하체 부종을 줄이고 두께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죠. 사실 걷기 운동은 체지방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체 지방을 빼는데도 당연히 효과가 좋기는 한데요. 사실 여기에서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하체 근력 운동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체에 있는 근육이 내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하체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로 태워낼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흔히 생각하는 게 스쿼트랑 런지잖아요. 허벅지 근육을 앞뒤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 세트에 15회 정도 한다고 하면 3회 이상은 좀 해주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런지는 너무 힘들어서 주로 스쿼트로 좀 몰아서 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실 때는 이제 와이드 스쿼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초급자 같은 경우는 많이 익숙해지시면 정상적으로 네로우로 줄여서 스쿼트 하시면 됩니다. 의사연!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는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거나 체형에 맞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